식도 수술 환자의 퇴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식도 수술을 받고 퇴원하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빠르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에 따른 신체적 변화. 식도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종양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식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절제하고 주변의 림프절까지 제거합니다. 그리고 절제된 식도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위장을 이용하여 대용 식도를 만들어서 일부 남아있는 식도와 연결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대장이나 소장을 대용 식도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식도 수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이러한 소화관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는데, 수술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 1. 위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수술 후에는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소량씩 여러 번으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퇴원 시 병원에서 드셨던 만큼 죽 3분의 1공기씩 6끼로 먹다가, 이후에는 이틀에 한 숟가락씩 점차적으로 양을 늘립니다. 식사 후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도로 양을 줄였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양을 늘리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1회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죽을 먹다가 처음으로 밥을 시도하는 것은 퇴원 2주 후에 시작해봅니다. 처음부터 몇 끼를 밥으로 먹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6끼 중 1끼만 밥을 먹는 것을 시도해보고 나머지 5끼는 죽으로 먹습니다. 밥을 처음 먹어볼 때에는 3숟가락 정도의 양이 적당한데 1회 섭취량을 이틀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불편감이 없으면 서서히 하루에 밥 1끼에 죽 5끼, 하루에 밥 2끼에 죽 4끼, 하루에 밥 3끼에 죽 3끼를 드시는 방법으로 점차 죽 대신 밥으로 먹는 끼니의 수를 늘려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퇴원 후 첫 1개월에는 죽이 주식이 되지만 이후에는 밥과 같은 고형식을 주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끼에 먹는 양을 서서히 늘려가면 끼니 수는 점차 줄여도 됩니다. 보통 3개월 후에는 밥 반 공기씩 서너 끼를 드시면서 간식 2회를 드시는 것이 가능하고, 6개월 후에는 밥 3분의 2공기씩 3끼를 드시면서 간식 1회를 드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식하지 않도록 식사량을 조절하되 육류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 2. 음식물의 이동 속도가 저하됩니다. 수술 후 식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위는 식도에 비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이처럼 수술 후에는 음식물을 빨리 내려보낼 수 없으므로 한 번에 삼키는 양을 3분의 1 숟가락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은 30회 이상 씹어서 삼키고 한 끼 식사에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먹은 경우에는 식후에 가슴이 막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화 3. 수술 전 복부에 위치하던 위가 흉부로 이동됩니다. 식도 수술 후 위장의 구조는 음식물의 통로 역할을 하는 가슴 속의 위와 음식물을 담기 위한 복부 내의 위로 구분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음식물이 흉부 내의 위를 지나 복부 내의 위에 머무르며 소화되어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물을 먹거나 급하게 먹으면 흉부 내의 위가 팽창되어 주위의 심장과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고
잠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부 내의 위가 팽창되어 주위 기관을 압박하지 않도록 3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먹고 한 번에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 답답함이 느껴질 때에는 가벼운 산보를 하면서 한 끼 정도 금식해보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변화 4. 식도 관략근의 기능 소실. 인두와 식도, 식도와 위 사이에는 음식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식도 관략근이 존재하는데 수술 후에는 식도 관략근도 함께 절제되거나 그 기능을 잃게 되므로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류를 최소화하려면 식후에 곧바로 눕지 말고 한두 시간 정도 앉아있거나 30-40분 정도 가벼운 산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물이나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음식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잠을 잘 때 평평하게 눕지 마시고 머리 쪽을 20도 정도 올린 자세로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초콜릿 등은 역류를 악화시키는 음식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신물이나 쓴물이 넘어오거나 장기침이 계속되고 목에 가래가 끼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역류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자세 유지와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한편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흉부내 위의 연동 운동이 회복됨에 따라 삼킨 음식물이 복부내 위로 배출되는 것이 점차 호전됩니다. 고단백, 고열량 식사. 수술 후에는 상처 치유와 기력 회복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음식으로 활동할 에너지를 얻어야 하므로 칼로리 보충을 위해 다양한 간식을 자주 드시거나 특수 영양 보충 음료를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 국이나 물을 많이 먹는 것은 위를 더 팽창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거친 야채는 소화관에 자극을 주고 조기 포만감을 가져오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설탕이나 사탕과 같은 단당류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도 수술 환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음식을 가리기보다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연하곤란. 남아있는 식도와 위를 연결한 부위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켰을 때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감은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큰 불편감은 없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서 삼켜도 목에 걸리는 느낌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식도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식도 협착증이 발생하면 실리콘으로 된 도관을 이용하여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는 식도 부지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식도 부지 확장술은 외래에서 시행하며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술의 효과는 대부분 바로 나타나지만 효과 유지를 위해 2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수술 후 운동. 수술 후 장 운동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동량이 많아야 합니다. 장 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이 가장 이상적인데 한 번에 30-40분씩 매끼 식후마다 시행하여 하루 서너 차례 총 2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어깨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팔 운동은 양팔을 360도 돌리기, 팔을 뻗어서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기, 머리 위로 쭉 뻗기를 한 번에 10번씩 하루 수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관리. 실밥이 모두 제거되고 아문 뒤에는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 부위를 매일 관찰하여 염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데 상처 부위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밥을 제거하지 않고 퇴원한 경우에는 대개 수술 후 첫 외래 방문 시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통증 관리. 통증은 주로 절개가 있는 쪽 어깨와 가슴 앞쪽에서 느껴질 수 있는데 수술 후 1, 2개월 동안은 진통제를 먹게 되며 이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진통제를 먹는 동안에는 졸리거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심하게 졸리거나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통제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한편 절개 부위의 감각이 떨어지고 가끔씩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저린 듯한 둔한 통증은 수술 1년 후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장루 관리.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삽입 부위를 매일 관찰하여 염증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없이 맑은 색깔의 분비물이 많으면 상처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닦아내고 소독을 한 후 깨끗한 거즈로 교환합니다. 한편 공장루에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거나 상처에 열감이 있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 만지면 아프거나 몸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염증이 의심되므로 병원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음식 섭취량이 부족할 때에는 공장루로 유동식을 공급하여 영양 상태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동식을 공급할 때에는 먼저 30ml 정도의 물을 통과시킨 다음 유동식을 여러 번에 나누어 한 번에 50ml씩 2, 3분에 걸쳐서 천천히 주입합니다. 하루 500ml 이상 공장루를 통한 유동식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딩백에 담아 한두 시간 이상 천천히 주입되도록 하는 것이 장의 불편감이 적습니다. 피딩백은 가까운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고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식 주입을 마친 후에는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30ml의 물을 매번 통과시켜 주시고 공장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루 1회씩 물 30ml를 주입하십시오. 병원으로 연락해야 하는 경우 숨이 찬 증상이 심해질 때, 38도 이상의 열이 날 때, 상처 또는 튜브 삽입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악취나는 분비물이 나올 때,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울 때, 물이나 음식이 흡인되어 사례가 자주 걸릴 때, 심한 설사나 변비가 나타날 때, 공장루 튜브가 막혀서 물이 주입되지 않을 때, 퇴원 당시와 비교하여 5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나타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하여 전문 간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평일 5시 이후나 주말에는 병동 간호사실로 연락하십시오. 숨이 찬 증상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도수술 환자의 퇴원 간호 교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